미국에 있는 안과 의사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게 돼요. 런칭을 했을 때 폭발적인 반응이 왔습니다. 다초점 인공수정체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. 그럼 도대체 왜? 페노틱스 프로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빛 사용률을 90%까지 사용을 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지키는 안과 전문의 정지원입니다. 최근 들어서 다초점 인공수정체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하기를 원한다면 굉장히 많이 알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어떤 건지, 노안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왜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바로 오디세이와 그다음 파노틱스 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디세이는 우리나라에 런칭한 지는 제법 됐습니다. 25년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히트를 친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되겠습니다. 아시다시피 우리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쓰면은요,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. 좋은 점은 안경을 쓰지 않고 가까이 거, 중간 거, 멀리 거를 다 잘 볼 수 있다는 거. 그에 비해서 안 좋은 점은 이러한 장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야간에 어두울 때 비퍼짐이나 달무리 현상, 동글동글한 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고, 또 주간에 좀 뿌옇게 보이는 대비감도 저하가 어쩔 수 없이 뒤따라오는 것이 있었는데요. 존슨앤존슨에서 24년도에 론칭한 이 오디세이 렌즈는 낮에도 정말 잘 보이면서 야간에는 눈부심이나 아니면 비퍼짐 또는 달무리 현상을 좀 줄이고자 나왔던 렌즈가 되어 있고요. 실제로 제가 써본 결과로도 야간에 확실히 선명도도 좋고 비퍼짐이나 달무리 현상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은 왜 오디세이가 낮에도 좋고 야간에도 좋고 이러한 장점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죠.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제일 처음 런칭했을 때 오디세이는 빛 사용률이 정말 좋아요 라고 했는데, 사실 실질적으로 이 빛 사용률이 높다, 90몇 %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든 해외든 오디세이가 이렇게 홍보를 함에 있어서 빛 사용률 몇 프로 하는 이야기는 쏙 빠져버린 상태고요. 하여간 빛 사용률은 제법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이 회절과 함께 연속 초점에 어떠한 테크놀로지가 같이 와 있는, 어떤 선생님들은 이 회절과 굴절이 조금 섞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. 하여간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시야 또 시력을 위해서 이러한 연속 초점에 그러한 기술도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존슨앤존슨 렌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. 대부분의 인공수정체는 블루라이트 필터를 쓰는데요, 존슨앤존슨은 UV 바이올렛 필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천광이나 적색광에 대해서 차단율이 굉장히 좋고, 좋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색수차라는 것들을 굉장히 잘 보정을 해주면서 굉장히 조금 더 또렷하고 선명한 시야, 특히 야간에 조금 더 좋은 시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오디세이 렌즈가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페노틱스 프로 새로 나왔거든요. 우리나라에 언제? 올해 4월 드디어 페노틱스 프로를 전국 모든 안과는 아니고요, 안타깝게도 지역의 거점 병원 정도만 페노틱스 프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. 이 페노틱스 프로 또한 오디세이 렌즈의 런칭 시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. 1년에서 1년 반 정도. 미국에서는 그때 런칭을 해서 이미 1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죠. 런칭을 했을 때 폭발적인 반응이 왔습니다. 기존에 썼던 클라리온 페노틱스보다 훨씬 더 넓은 depth of field라고 해서 초점 심도가 있고, 가까이 거, 중간 거, 멀리 거가 훨씬 더 길게 이렇게 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야간의 비퍼짐 현상도 오디세이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줄였다. 환자분들도 그렇게 피드를 하면서 미국에 있는 안과 의사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게 되었죠. 왜? 페노틱스 프로에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? 주간에 가까이 것도 정말 잘 보여요, 중간도 잘 보여요, 멀리 것도 잘 보여요. 플러스 야간의 비퍼짐이 없다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. 없을 수는 없거든요. 기존의 다초점 인공수정체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럼 도대체 왜? 페노틱스 프로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빛 사용률을 94%까지 사용을 했다. 즉 대부분의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쓸 수 있는 빛의 한계는 논리적으로 한 88% 정도가 맥시멈이었거든요. 그런데 페노틱스 프로는 그 회절 전에 높이를 낮게 하고 조금 더 동그랗게 만들고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넣음으로써 94%까지 썼다고 FDA에서 허가사항을 받았습니다. 이렇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빛을 많이 사용하니까 당연히 야간에 조금 더 밝고 선명하게 보일 거고요. 주간에도 근거리에서 빛이 많이 가니까
더 잘 보일 거잖아. 이러한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페놉틱스 프로가 미국에서는 정말 선풍적인 날개를 달듯이 인기가 높아지게 되었고요. 이게 또 다행히 정말로 럭키하게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다른 국가나 유럽에 비해서 더 빨리 4월부터 사용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. 환자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선생님, 그러면 오디세이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. 또 원래 페놉틱스 프로가 나왔으니까 또 이게 제일 좋아요.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뭐가 좋을까요? 라는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라도 모르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하지만 그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필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가까이 있게 너무너무 잘 보이게 되면은 야간이 안 좋아집니다. 야간에 비퍼짐이나 달무리 현상이 많아지게 되는데요. 이 두 렌즈의 특징은 둘 다 낮도 좋고 야간도 좋답니다. 하지만 제가 오디세이를 제법 써본 경험상 야간은 정말 좋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야간에 비퍼짐이나 달무리 현상은 굉장히 적은데요. 주간의 근거리는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. 그죠? 환자분들도 기대치가 있지만 의사들도 수술 전에 기대치가 있거든요. 그 기대치보다는 근거리가 조금 아쉽지 않나. 물론 잘 봅니다. 잘 보지만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, 페놉틱스 프로는 제 친한 미국 선생님들의 피드를 받아보면은 근거리도 확실히 기존의 클라리온 페놉틱스보다 더 좋아지면서 야간에 비퍼짐이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이러한 면에 비해서는 페놉틱스 프로가 비사용률이 높아서 조금 좋지 않나 하는 그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어떤 렌즈가 더 잘 어울릴까는 수술 전에 환자마다의 그 각기 수술 전 검사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오디세이가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어떤 사람한테는 페놉틱스 프로가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막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, 각막 상태나 아니면 신경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을 해서 어떤 분한테는 오디세이, 어떤 분한테는 페놉틱스 프로 이렇게 처방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나 다초점 인공수정체에 대한 고민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처음에 우리가 10여 년 전에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나와서 의사들이 열광을 하면서 우와, 이제 드디어 안경이 없어도 가까이 있고 멀리 걸 잘 볼 수 있는 거야 라고 기대를 많이 했던 만큼 처음이다 보니까 실망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. 환자분들로부터 야간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생활을 못해, 낮에 너무 뿌옇게 보여, 보이긴 보이는데 뭔가 희뿌옇게 희끄무레하게 잘 안 보여 하는 그러한 피드를 많이 받았고요. 하지만 10여 년이 흐른 지금 인공수정체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고, 또 그간에 처음에 나왔던 인공수정체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에서 적응이 되어서 쓸데없는 안 좋은 잡음은 없애고 또 좋은 것들은 또 더 키우는 이런 뇌 적응을 거쳐서 비교적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있으면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에서 정말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면서 안과 의사들도 다초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. 거기에 발맞추어서 회사에서도 이렇게 오디세이나 페놉틱스 프로나 이러한 좋은 인공수정체를 많이 만들어 줌으로써 환자들의 선택폭도 넓어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, 의사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무기, 환자분들한테 이것도 어떠세요? 이것도 어떠세요? 이것도 어떠세요? 라고 이렇게 권유할 수 있는 무기가 많아진 것은 환자나 의사나 양측 모두에게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.